자교수와 고등학교 색인물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물선 운동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포물선 운동 예제를 몇 문제 풀어보면서 좀 익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에 던진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그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결정합니다. 공중에 던진 물체가 받는 힘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정한 힘이라고 그랬죠.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그 크기와 방향이,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2차원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포물선 운동하는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기준계를 정한 다음에 X축 방향의 성분의 운동과 Y축 방향의 성분의 운동을 따로따로 계산을 했죠. 그러면 Y축 방향은 우리가 수직축을 하는데 수직축의 경우에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인, 가속도의 크기가 중력 가속도인 그런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수평 방향의 운동은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을 했었죠. 이 두 개를 합해 놓으면 포물선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몇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그냥 위로 던진 돌멩이, 이거는 이제 포물선을 그리지는 않겠죠. 위로 던진, 똑바로 수직축으로 위로 던지면 그냥 직선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그걸 약간만 옆으로 던져도 포물선이 되겠죠. 돌멩이를 위로 던졌더니 처음 1초 동안 올라간 높이가 20m였다. 그러면 돌멩이가 올라간 최대 높이를 구하라. 이 문제는 이제 먼저 기준계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준계 방향 정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위로 던졌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 던진 곳을 원점으로 정하고 위쪽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수평 방향은 X축, 수직 위쪽 방향은 Y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똑바로 던졌지만 약간 포물선 되는 걸로 이런 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던진 거는 위쪽 수직축 성분만의 이제 처음 속력이 있죠. 그리고 위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갈 텐데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아랫방향으로 중력이니까 우리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중력이니까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G 이렇게 표현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번에 최대 높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단계로 구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런 V0 처음에 던진 속력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에 의해서 처음 던진 속력을 구하고 이 속력을 구하면 처음 던진 속력을 구하면 그 다음에 최대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준 건 우리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9.8m/s 제곱이고 시간 1초가 주어졌죠. 그리고 이 1초 동안의 간거리, 이건 1초 때의 Y좌표에다가 그 다음에 Y0를 뺀 거, 이게 1초 동안 올라간 높이죠. 이게 20m다. 이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처음 속력이니까 자, 이걸 구하려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골라야 되겠습니까? 요 간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고 가속도도 있으니까 바로 요것을 골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처음 속력 V0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그것만 빼고 나머지 다 우변으로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우변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Y-Y0도 주어졌고 가속도도 주어졌고 시간도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속력을 구하려면 T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근데 T는 1초라고 했으니까 요 T만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쓸 것 같으면 여기 20을 1초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하고 여기 이 가속도 마이너스 9.8하고 그 다음에 1 곱하면 되죠. 그래서 그 속력은 단위는 미터/세크가 되겠고 이걸 계산하면 얼마냐면 24.9 미터/세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력을 먼저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최대 높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최대 높이의 조건은 항상 우리가 최대 높이 하면 그때는 Y성분의 속도, 우리는 지금 그 위로만 던졌으니까 속도가 Y성분만 있죠. 그 최대의 높이에서 Y성분의 속도가 0인 것이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속도 아는 거죠. 그리고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y-y0. 그래서 y는 최고점에서의 높이가 y고 y0는 처음에 시작한 데죠. 시작한 데를 원점으로 잡았으면 이게 0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봤더니 자, 시간은 없으니까 요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x0에 해당하는 게 y-y0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 쓸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 최고점의 조건이 요 v제곱, 요 v는 0이니까 요걸 딱 빼고 y-y0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v0는 아까 구한 거,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9.8이니까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31.6m. 그래서 24.9m/s로 위로 던질 것 같으면 최고점이 31.6m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로 던지기만 한 것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 비스듬히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근데 비스듬히 던지는 것보다 맨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걸 하겠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돌멩이를 던집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던지면 좀 곤란하죠. 아파트 옥상 같은 데서 던지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밑에 떨어졌을 때 굉장히 크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서 던질까 하다가 강가 언덕에서 던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 언덕에서 수평 방향을 향해서 돌멩이를 처음 속력 5m/s로 던졌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돌멩이가 2초 후에 강물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돌멩이가 수평 방향으로 간 거리하고 그 다음에 수면에서 언덕까지의 높이, 그 언덕의 높이를 구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계 정해야지 되겠죠. 기준계는 어떻게 정하면 됩니까?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지니까 처음 속도가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뭐 어떤 걸로 정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랫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축은 수평 방향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수직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하면, 그러면 돌멩이는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진행하죠. 그리고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처음 속력이 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돌멩이가 이제 여기쯤 있다고 하면 이때 여기쯤 있을 때의 좌표를 시간 t 때의 xt고 yt라고 한다면 이때 이 돌멩이가 받는 힘은 뭐가 됩니까? mg가 되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을 먼저 볼 것 같으면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먼저 가속도가 어떻습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2초 때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초 때, t는 2초 때 처음 속도 v0가 5m/s가 주어졌죠. 그리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수평 방향 도달거리 x-x0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식이 세 개의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어떤가 봤더니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리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도 들어있고, 뭐 이런 거 들어있으려면 어떤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x-x0를 구하면 될 텐데, 여기서 봤더니 가속도는 0이죠. 그러면 x-x0는 뭐가 됩니까? 그냥 v0 t 되는 걸 아는데, v0 알고 오죠. t가 2니까, 곱했더니 뭐가 됩니까? 수평 방향으로 간 거리는 10m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면에서 언덕까지의 높이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수직 방향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준 것은 수직 방향의 가속도죠. 수직 방향의 가속도는 봤더니 이제 아랫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했으니까 가속도가 플러스 g고 그래서 플러스 9.8m/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떨어질 때 갔을 때 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냐면 2초였죠. 그리고 수직 방향의 처음 속도는 얼마입니까? 수직 방향 처음 속도는 0이죠. 그리고 처음 시작한 위치도 0으로 놨으니까 우리 구할 건 무엇이냐면 y가 되겠습니다. y-y0라고 할 수 있는데 y0는 0으로 놓은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냥 y를 구한다라고 해도 되고, 이것도 역시 어떤 식이 되겠어요? 간거리, 가속도, 시간, 속도 이런 거 주어진 게 뭐냐면 바로 이 식이니까, 이 식에서부터 우리 y0는 0이니까 y는 2분의 at 제곱
더하기 V0t인데 V0가 바로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V0t 항도 없고 이것만 가지고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 곱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19.6m가 돼서 그 강물에서부터 저 언덕 위까지의 높이는 19.6m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비스듬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비스듬히 던진 공은 어떤 문제냐면, 자, 수평면에서 30도를 이루는 각을 향해서 처음 속력 20m/s로 던졌다. 공이 올라가는 최고 높이,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공의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일반적으로 문자를 가지고 다 풀어놨었죠. 그래서 그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도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기준계부터 세워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계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을 던지는 위치를 원점으로 딱 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X축하고 위로 던졌으니까 위쪽 방향을 플러스 Y라고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V0가 되고 공은 여기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던진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가 지금 30도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시간 t 때의 이 공의 위치는 xt, yt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이 받는 움직이는 동안에 받는 힘은 어때요? 똑같죠. 변하지 않죠. 항상 아랫 방향으로 mg 이렇게 작용하죠.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수직 방향 운동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수직 방향 운동에서는 이제 최고점을 구하라. 최고 높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최고점의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최고점이 속도의 y성분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최고점의 이제 조건이죠. 물론 최고점에서 속도 자체가 0입니까? 또는 속력이 0입니까? 그렇지 않죠. 최고점에서 속도의 y성분만 0이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성분의 가속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죠. y성분의 가속도는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마이너스 9.8m/s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y성분의 처음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V0 하고서 사인 30도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10m/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할 게 바로 뭐냐면 y-y0죠. 최고점에서의 좌표가 y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점이 y0니까 물론 여기서는 y0가 0이죠. 그래서 y-y0를 구하니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어떤 걸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가만 봤더니 시간은 안 들었어요. 그럼 무엇을 이용합니까? 바로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하냐면 최고점에서는 vy가 요게 0이 되죠. 그래서 요거 없고 그러면 y-y0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ay분의 마이너스 vy0 제곱 이러면 되죠. 그래서 ay하고 vy0가 주어졌으니까 우리 문제 다 푸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8이고 vy0는 10이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했더니 최고점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5.1m가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이 지면에 다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구할 텐데, 자, 이건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문제에서 y방향의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속력이 y방향의 처음 성분이 주어졌고, 이제 y-y0는 이제 떨어진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0이 되겠죠. 그리고 구할 것은 이때 t를 구하니까 우리 자, 이런 것들로 t를 구하려면 어떤 식을 이용해야지 되겠어요? 자, 이거 봤더니 이것도 역시 이거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t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y-y0는 2분의 1 ay t제곱 더하기 vy0t 한 다음에 이 x0를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요거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제 t를 구하는 건데 이건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 좌변이 0이니까 우변이 0인 걸 구하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풀이가 두 개가 되죠. 요게 0 또는 요게 0. 그래서 요게 0 또는 요게 0인데 자, t는 0, 이 풀이 중에 t는 0은 어떻습니까? 아직 던지기 전에도 이제 이 지면에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도달할 때 여기니까 요 두 번째 거, 요 첫 번째 거 이제 쓰지 말고 두 번째 걸로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에다 다 집어넣었더니 답이 뭐가
됐습니까? 2.04초 만에 지면에 다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는데 어떻게 할까? 수평 도달 거리를 구했을 때 수평 방향 운동을 해야 될 텐데 먼저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수평 방향 처음 속도 성분은 무엇이 돼요? 20에서 코사인 20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 17.32m/s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B에서 우리 뭘 구해놨냐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구할 건 뭐냐면 x-x0인데 그러면 요것들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 했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수평 도달 거니까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x-x0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도 0이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vx0에서 t 곱하면 되죠. vx0 구해놨고 t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수평 도달 거리는 35.3m가 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공중에 던진 물체의 운동, 다시 말하면 포물선 운동은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기준계를 정하고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나눈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응용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 높이가 2배가 되도록 하는 발사각은 얼마일까? 어떤 처음 속력으로 던지든지 간에 발사각을 딱 정하면 항상 최대 높이가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 높이의 몇 배가 되도록 이렇게 발사각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최대 도달 거리하고 수평 도달 거리하고 최대 높이가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무엇이 다 상쇄되냐면 V0도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 B를 구하면 V0도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고 G도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발사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한 결과를 이용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공을 수평에서 어떤 각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 높이가 2배가 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기준계는 이제 이렇게 던지는 게 되죠. 그리고 V0로 던졌는데 처음 속력이 V0인데 세타로 던졌다고 한다면 이때 수직 방향 운동과 수평 방향 운동을 이제 구해서 최대 높이하고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한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 높이의 2배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 방향 운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합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 방향에서는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G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V0 사인 세타죠. 이건 위쪽으로 던졌으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최고점 조건, 최대 높이를 하려면 최고점을 알아야 되는데 최고점의 조건은 바로 VY는 0이었습니다. 그리고 구할 건 무엇입니까? 최고점 구할 거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할 때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면 이건 T1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는 거 어떤 거에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처음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바로 집어넣으면 바로 어떻습니까? 이거 0이고 V0고 A 아니까 T 바로 알죠? T가 얼마입니까? G분의 V0 사인 세타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구해야지 되냐면 이번에는 최고점의 높이를 구해야지 되죠. 그 최고점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바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뭘 대입합니까? 여기다가 이제 최고점에 걸리는 시간만 대입하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만 대입하면 최고점의 높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y-y0 하고서 여기다가 t 대신에 t1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 우리가 구해놓은 걸 대입합니다. 그래서 ay는 무엇입니까? ay는 마이너스 g고
T1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처음에 건 저렇게 되고 처음에 건 저항이 되고 두 번째 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건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 이제 개수가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2지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한 식이죠. 자, 이게 그래서 최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뭘 구하냐면 우리 시간하고 최대 높이를 구했으니까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평 방향 운동을 보겠습니다. 수평 방향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게 바로 뭡니까? 가속도는 0이고 수평 방향의 처음 속력은 V0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방향 도달 거리 하는데 수평 방향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은 뭐가 됩니까?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조금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최고점까지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하고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시간이 어때요? 딱 2배가 됐었죠. 그래서 최고점에 올라가는 시간하고 아래까지 떨어진 시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면은 다시 떨어지는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그건 최고점 올라가는 시간의 2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T1을 구해놨으니까 구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뭘 구하면 됩니까?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이제 시간은 T2를 대입합니다. 수평 도달 거리에서 자, 요거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수평 도달 거리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 T에 T2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X0가 수평 도달 거리인데 가속도는 0이고 그 다음에 V0는 이제 알고 있고 V0는 아까 여기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T 대신에 T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다 그대로 VX0는 V0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T2는 G분의 2V0 사인 세타를 대입하니까 바로 뭐가 됐습니까? G분의 2V0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수평 도달 거리하고 최고점의 높이하고 볼 것 같으니 봤더니 뭐가 이제 없어집니까? 여기 V0 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에 G도 없어지죠. 무엇에 대한 것만 나옵니까? 사인 세타에 대한 것만 나오죠. 그래서 조건은 바로 뭐냐면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 높이의 2배다라고 하는 건 X-X0가 수평 도달 거리고 Y-Y0가 최대 높이니까 요거의 2배와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다 지워지고 뭐만 남습니까? 이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탄젠트 세타는 2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세타를 구하려면 아크 탄젠트 2죠. 아크 탄젠트 2는 바로 탄젠트 값이 2인 각을 구하라 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건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 계산기에 보면 있죠. 거기 아크 탄젠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 누르고 아크 탄젠트 누르든지 이제 계산기에 따라서 아크 탄젠트 누르고 2 누르면 각이 딱 나옵니다. 얼마로 나옵니까? 63.4도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속력으로 던지든지 간에 63.4도로 던지면 수평 도달 거리가 항상 최대 높이의 2배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이용할 것 같으면 최대 높이하고 수평 도달 거리가 같게 던지려면 어떻게 할지 또는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 높이의 3배가 던지려면 몇 도로 던질지 다 나오겠죠. 자, 이런 응용 문제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포물선 운동의 예제를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등속 원운동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